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십니까, 황인찬입니다. 4대에 걸친 제1조선인의 삶을 다룬 소설 파친코. 미국의 한 회사가 드라마로 제작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드라마와 원작 소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원작 소설을 쓴 이민진 작가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민진 작가는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자라며 한국인 정체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메시지에 공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작품이 더 많은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만나보는 우리 친구 할까요? 오늘은 전북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근무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주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필리핀 결혼 이주민 로즈 씨를 만나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을 겪는 이주 여성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이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로즈 씨가 그 주인공.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고요. 굉장히 파워풀한 친구고 열심히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크신 분이에요. 전북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근무하며 이주 여성들을 돕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이들이 없길 바라는 로즈 씨의 마음.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전북 이주여성 상담소 일했고 필리핀 상담원 김로즈입니다. 전주시 선호송동.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들을 돕는 곳이 있습니다. 전북 이주 여성 상담소인데요. 바로 이곳이 로즈 씨의 일터. 전화 상담이 한창인데요. Saan ka pupunta doon sa lawyer? Okay. Tawagan mo ulit yung lawyer kung kailan, anong pizza. 부부 상담 사리관리에서 이주 여성 상담사 준화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7번째로 생긴 전북 이주 여성 상담소.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신체, 언어, 경제 등 다양한 폭력에 시달리는 이주 여성을 돕고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 많아요. 시어머니 갈등도 있고요.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많이 준화와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그거 확인하거든요. 이분이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내 마음 그만큼 도와줘요. 전북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는 필리핀에서 온 로즈 씨를 비롯해 베트남, 중국, 러시아 등 국적이 다양한데요. 덕분에 한국말이 서툰 이주민도 걱정 없습니다. 모국어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다시 그 사건에 조금 고민하는 중. 판사님 어떻게 하니? 어렵게 상담소 문을 두드린 이주 여성을 돕고자 머리를 맞댄 로즈 씨와 동료들. 우리가 이혼하는 거 좋지 않아요. 우리는 행복한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이곳을 찾는 이주 여성 대부분은 생각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데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로즈 씨의 노력은 동료들에게도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보여주셔서 저도 항상 에너지가 받고 있어요. 남을 더 생각하고 동료 선생님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 항상 힘이 됩니다. 로즈 씨는 필리핀에서 신학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신앙인이 되려 했지만 지금의 남편 관용 씨를 만나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2009년 봄 가정을 꾸리고 지훈이와 가은이, 쌍둥이 엄마가 됐죠. 어느새 점심시간, 로즈 씨가 외출을 했는데요. 특별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My friend, Christine. 안녕하세요. My friend, Chinesa. 오랜만에 만난 자매처럼 대화가 끊이질 않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로즈 씨의 도움으로 웃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만남에 고향 음식이 빠질 수 없죠. We called it inasal. Inasal is a barbecue chicken. 직접 요리를 해주진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So at the Rose is always there to inform me, to guide me, and give me advices about what to do and how to do. 그때 아드레스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같은 친 언니처럼 느껴요. 로즈 씨에겐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에게 좀 더 친근한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점으로 향한 로즈 씨. 이곳엔 무슨 일일까요? 사회복지 책을 사려고요. 이 학기 시작하니까 조금 준비하려고요. 올 초 로즈 씨는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40의 나이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됐죠. 상대방 이해하는 만큼이 공부하는 사회복지예요. 여기 한국에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My identity is getting more. It's my pride to have a license for social work. That's why I study. 사회복지사가 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로즈 씨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주 여성 상담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커뮤니티 만들고 싶어요. 이주 여성들이 겪는 아픔이 반복되지 않고 한국인과 이주민의 경계가 없는 사회. 로즈 씨가 바라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으로 그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튜디오에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조금 쌀쌀해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필리핀도 한국과 비슷하게 쌀 농사를 짓는 문화권이다 보니까 계절에 대한 표현이 좀 풍부할 것 같아요. 계절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우리나라는 열대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 all time summer. 항상 여름이지만 이제 한국처럼 6, 7, 8월이 되면은 그때 장마철이 네.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rainy season. 특히 습한 시즌. rainy season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9, 10, 11, 12. 그러면 거기는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렇게 burr months이잖아요. 그럼 burr season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burr 이렇게 하면 그 burr이잖아요. 그 추워서 떤다는 의미도. 맞아요. 네. 춥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춥다는 계절을 날씨이라고 얘기를 해요. burr season. 네, 이게 all time summer, rainy season 그리고 조금 burr 추울 season 때 이렇게 맞아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필리핀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도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인 부부로 2018년도에 이주해서 4년째 필리핀 세부에 거주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혜 씨 부부는 주로 어떤 콘텐츠를 지금 네. 제작 중이신가요? 필리핀 세부로 이제 이주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필리핀 세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을 네.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네네. 이어서 바로 지혜 씨 부부가 어떤 채널에서 영상 만들고 계신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들어가는 길에 소가
거리에 소가 이렇게 많이 원래 있네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그래요. 와, 길 한복판에 저렇게. 네. 오늘은 애들 학교 등록하려고 하거든요. 아이들 학교 홈페이지예요. 온라인 수업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부모님 그러네요. 계정으로 우리 때는 안 로그인했고요. 아, 그래요? 없었죠.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온라인이 막.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레이드 3 하겠다. I love school. 지금 학기 이제 준비한다고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저는 선생님이랑 같이 사러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노트도 그 일반 이렇게 쓰는 라이팅이 있고 종류가 2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보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몽골 펜슬. 몽골이 브랜드래요, 브랜드. 브랜드도 정해주는구나. 22, 3 of 아, 이게 몽골 펜슬이구나. 포스터 컬러를 사야 되는데 하나만 사면 된대. 우리 한국 같으면 저 색깔별로 다 사가야 되는데. 나는 오늘을 기억할 거다. 이 감격스러운 날을. 2년 6개월 만이다. 애들이 저것도 설레지. 6시에 나왔다, 애들. 저도 얼마 전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옛날 진짜 친구들 다 오랫동안 했어. 학교를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귀여워 떨려가지고, 애들이. 예. 얼마나 떨릴까요? 여기가 형인가 보다. 엄마들 오늘 다 왔다, 다 왔어. 이래요. 부모님들이 많아요. 아이들도 바글바글하고 네, 그렇죠. 가자,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 입학식 날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보통 그래야 입학식. 네. 땡큐. 가자. 그레이드 3. 바이바이. 지금 아이들 마칠 시간이어가지고 왔어요. 여기 지인 집에서 계속 앉아 있다가 또 지금 기다리고 30분 정도 네. 일찍 왔거든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나온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아이들 막 우르르 막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나와요, 이제. 네. 보호자분을 확인하고. 그렇죠. 저기 나온다. 고생했어. 애들도 많지, 부모들도 많지. 땀 흘린 거 봐요. 그러니까요. 많이 힘들어 보인다. 아이고. 가자, 나가자. 힘든데 또 재밌어 보여요. 오랜만에 학교를 가가지고 그죠. 많이 힘들었어? 아이들 태우는 차들도 많고. 너희 고생했어. 어땠어? 재밌었어? 현우는? 아이고, 다행이네. 재밌었어? 친구들은? 차는 아프대 발이. 아프대. 발이 아팠어. 내일부터 운동화 신자.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한국과 좀 다른 모습도 있고 비슷한 모습도 좀 눈에 보였는데요. 지혜 씨, 그 자녀분들이 나이가 혹시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저희 한국 나이로는 11살, 9살인데요. 네네. 현재 필리핀에서는 둘 다 똑같이 그레이드 3, 한국에서 치면은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아,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 같은 그레이드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 생일이 또 이제 12월 달이고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예. 네. 아예 한참 밖에서 뛰어놀아야 될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네.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예 바깥 출입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오랜만에 대면 수업을 해서 그런지 아이들도 좀 즐거우면서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이. 네. 하이디 씨도 잠시 예전 학창 시절을 이렇게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다 차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모습이, 물론 한국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다들 또 그러시진 못하잖아요. 그럼 또 필리핀에서는 보통은 저렇게 다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고 이렇게 하는 편인가요? 일단 그 첫 번째 질문에 학창 시절이 네. 그립냐고 이제 기억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예, 맞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모습은 좀 나도 달라졌지만. 그랬는데. 네. 저도 그랬는데 근데 지금하고 그때는 저는 이제 그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저희가 걸어갔어요. 학교로. 근데 네. 그때 이제 보면서 이제 저도 걸어갔던 그 시절이 기억나고 그리고 저도 교사였거든요. 필리핀에서. 오,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교사였어가지고. 그러면 더 많은 추억들이 네,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 이렇게 막 학생 입학식에 막 학생 올 때 막. 들어오는, 뭐 그리고 이제 보내는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이제 보통 이제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는지 요즘은. 네네네. 입학식만 보통 그렇게 해요. 이렇게 가까이 사는 아이들은 그냥 걸어오고 그러고. 사실 학교나 직장이나 다 가깝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맞아요. 진짜 네네네. 좋죠. 네네. 한국의 경우에는 그리고 초등학교가 이제 의무 교육에 포함이 돼서 반드시 다녀야 되는 공립 학교 이런 느낌인데 필리핀도 그렇게 좀 대부분 공립으로 운영이 되나요? 일단 의무 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오, 네. 예, 그러니까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바뀌시면서 그때 K-12이라는 이라는 교육 시스템 이제 아마 12학년으로 이루어진 그 네네네네네 오, 맞아요. 그래서 K라는 게 kindergarten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의무 교육이고 그리고 1, 2, 3, 4, 5, 6학년 그리고 거기다가 7, 8, 9, 10 학년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중학교고 그 다음 또 11학년, 12학년 이 고등학교. 네. 그래도 12개라는 점에서는 한국도 이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 이렇게 네.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비슷한 교육 시스템이 비슷하긴 있다고. 해요. 근데 네. 그 고등학교는 이제 2학년만 이렇게 되는 걸로. 네. 또 지혜 씨 낯선 환경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다 보면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필리핀 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면서 가장 걱정되셨던 점이 있으면 또 어떤 점이실까요? 제가 현실적으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니까 필리핀 친구들이 오히려 한국어를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와 주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을 100% 이해를 못하니까 쉬는 시간에 와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즐겁게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언어랑 상관없이. 네. 진짜 그 아이들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말이 잘 안 통하면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손짓 발짓하면 다 이제 의사소통은 되니까. 와 진짜 선생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특히 아이들이 너무 착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디 씨는 아이를 이제 한국에서 처음 학교를 보낼 때 좀 걱정되시거나 두려웠던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처음이면은 일단 언어.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다문화 가족이다 보니까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한국인 엄마하고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그 중요한 언어들 이렇게 좀 필요한 언어들을 이제 단어들을 이제 제가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따라가기 어렵진 않을까. 못할까 그것도 그렇고 또 어디를 가서나 이 차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쵸. 혹시라도 이제 혼혈이라는 게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혹시 자기들이 이제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우리 딸 아들이랑은 오히려 더 이렇게 잘 생활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 딸 아들이 엄마에 대한 그 창피함 이런 것이 없어요. 네, 오히려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좀 네. 감명 받으신 순간이었겠어요. 네. 하이디 씨는 한국의 학교도 이제 좀 아시고 필리핀의 학교도 아시니까 각 학교의 장단점이나 아니면 느낌을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 혹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요, 이 공평성? 그러니까 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없는 집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맞아요. 네. 같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국립이면은 같이 국립에 들어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이 부자랑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립으로 가시고 그리고 없는 분들은 이제 보통 국립으로 가요. 네, 그렇게 되고 그게 좋은 점이죠. 이제 한국이.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아이들의 공부하는 이런 이렇게 사교육 많이 이 시키고. 맞아요. 네.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또 학원 가느냐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즐겨요. 특히 아이들일 때는 막 이렇게 수학 문제 하나 더 보고 있는 것보다 일단 밖에서 뛰어노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네. 그랬다니까요. 저는 오전만 수업을 하고 네. 오후에는 밖에는 그냥 놀아요. 예. 아이들 공 던져주면 뭐 신나게 그래요. 놀고. 그리고 네. 이게 사교육 같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기타 배우기, 음. 뭐 이런 거 악기 배우기 있잖아요. 그냥 뭐 옆집에 가서 배우든가, 뭐 삼촌에 가서 배우든가 오, 그래요?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원에 가서 배우잖아요. 네. 거기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이제 마을 추억이죠. 자체가 그러면 학교가 되어주는 역할이네요. 네네네. 네. 그럼 네. 지혜 씨는 필리핀에서 아이를 보내면서 필리핀의 교육이 한국과 좀 이렇게 다르다라고 혹시 느끼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하이드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 건물에서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여기는 한국과 다르게. 한 건물에서, 네.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수업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협동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차이 나는 게 또 그 당시에는 한두 살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때 좀 선후배끼리 같이 활동하고 그런 점이 있으면 확실히 좀 같이 배워나가는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혜 씨 그러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서 시간 내주시는 하이디 씨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선정한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전북 지역 시군은 10곳. 관심 지역인 익산을 포함하면 전주와 군산, 완주만 빼고 모든 시군이 지방 소멸기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투자 심사를 거쳐 전국 자치단체별 배분액을 결정했습니다. 전북 시군 가운데 최고 등급은 없었고 그 다음인 B등급을 받은 무주와 순창은 2년 동안 168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 정읍과 남원, 김제, 진안, 장수와 임실, 고창, 부안은 중간인 C등급을 받아 140억을, 관심 지역인 익산은 42억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청년들의 어떤 지역 탐색, 그다음에 어떤 정착, 청년 가족까지 그렇게 같이 고민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구성을 했거든요. 전라북도에 배분되는 560억까지 합치면 2년간 총 2,058억 원이 투입됩니다. 적자는 돈이 오롯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이게 됐지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실제 올해 각 시군이 소멸기금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내놓은 기간이 2, 3개월에 불과해 중장기적인 시각보다는 단발성 중복 사업들이 많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 사업도 많고 또 사업의 효과성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 소멸기금이 나눠주기식을 넘어 인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를 늘리고 사업 성격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익산시가 기독교와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교문화 순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종교 대표자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순례길 위주의 당일 코스와 함께 삼기면 죽청마을 힐링팜 등 민박업체를 활용해 익산의 대표 관광지를 여행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또 각 종교단체는 관광객들에게 종교 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 농업인 5명으로 구성된 남원 드론 활용 농작업 지원단이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원단은 다음 달부터 드론을 이용해 병해충을 방제하고 비료 주기와 관련된 우수기술 전파 등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작업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농법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론 농업 활용으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돌발 해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창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벌초객들에게 벌초용 예초기를 앞으로 2주간 무상 점검을 해줄 예정입니다. 소모성 부품인 예초기 날과 플러그, 에어클리너 등을 무료로 교체해줄 예정이며 사용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모와 보호 안경 등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진안군이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세액 공제를 확대합니다.
세액 공제액은 고지서 한 장당 기존 15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되는데 등록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해당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국내 한 지자체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대체할 다른 명칭을 공모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용어에 결혼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배어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다문화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들 속에 혹시 누군가에게 차별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은 없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